네, 안녕하세요. 중3 사회 헌법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개념을 명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비교해서 정리해 볼게요. 네, 그러면 법원과 헌법재판소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속인데요. 그럼 법원은 사법부에 소속이 되어 있죠. 네, 사법부는 법을 적용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사법부 소속일까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독립기관이에요. 그래서 사법부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다. 네, 일단 이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역할은요. 법원은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이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 네, 또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역할을 하겠죠. 근데 헌법재판소는요, 이런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을 지키기 위한 기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최고법이잖아요. 이 최고법에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결국 헌법을 잘 지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법원의 구성을 볼게요. 법원은 급이 다른 법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1심 사건을 담당하는 지방법원, 네, 그 다음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이 있습니다. 네, 대법원은 최종적인 효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지방법원은 민사와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을 하고요. 가사사건이라든지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에서, 네, 그리고 행정청과의 분쟁은 행정법원, 네, 그리고 특허사건을 담당하는 특허법원이 있습니다. 네,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과 같은 급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대법원이에요. 그래서 이 대법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고 법원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일하는 재판관을 대법관이라고 부릅니다. 네, 우리나라 대법관이 몇 명이 있냐면 총 14명이 있어요. 네, 14명의 대법관이 있고요. 이 중에 대법관 중에 한 명이 대법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법원장이에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를 보면요. 헌법재판소는 한 개밖에 없어요. 서울에 딱 한 개 있고요.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재판관은 3명씩 나눠서 뽑습니다. 먼저 3명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선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명은 대통령이 지명을 합니다. 그리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을 합니다. 네, 잘 보시면 이 국회는 입법부고 대통령은 행정부, 대법원장은 사법부죠. 이렇게 나누어서 선출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아까 선생님이 헌법재판소는 독립기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3개의 권력기관에서 나눠서 선출하고요. 9명의 재판관 임명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근데 이 중에 한 명은요. 헌법재판소장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체크해 볼게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람은 대법관 14명 모두예요.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는 헌법재판소장만,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 사람들은 국회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국회 동의를 거친다는 것은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 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대표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법원을 대표하는 사람은 대법원장입니다. 헌법재판소를 대표하는 사람은 헌법재판소장이에요.
네, 둘 다 국회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요. 네, 효력을 살펴보면 법원의 재판은 재판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미쳐요. 그래서 재판에 참여한 사람만 그 재판에 효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건에서 승소를 했어요. 민사사건에서. 그래서 다른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요. 그러면 나만 받는 거예요. 그 배상은. 나랑 똑같은 일을 당한 다른 사람들은 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피고인이 됐어요.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판결이 나면요. 나만 처벌받으면 돼요. 그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들이 재판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효력은 조금 다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요. 모든 국가기관이 따라야 돼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효력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법률이 최고법인 헌법과 다를 경우에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얘기했죠. 이런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려요. 위헌으로 결정이 나면요. 이 해당 법률은 즉시 효력을 상실해요. 네, 이런 법률은 어디서 만들죠? 법률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이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통죄가 위헌 결정을 받았거든요. 이런 경우에 간통죄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잘못된 법률로 처벌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구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면 국가기관은 잘못된 법률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모두 구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간통죄의 위헌 법률 심판 그리고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간통죄로 그 전에 처벌받았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법원에 비해서 그 효력의 범위가 훨씬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하는 사건은 민사형사 특허 가사보 소년보 행정사건이 있는데요. 법원이 하는 것을 우리가 재판이라고 했죠. 그리고 재판의 결과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요. 심판을 해요. 심판. 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탄핵 심판, 정당이란 심판,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고요. 심판의 결과는 결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잘 구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